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절한 제이쌤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께 흰머리 염색 상하지 않게 실수하지 않고 쉽게 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고객님은요,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90에 가까운 8 정도 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와 굉장히 오래된 고객님이신데요. 지금 보시면 머리 굉장히 풍성하게 예쁘죠. 그런데 앞머리가 숱이 정말 없고 탈모가 생기신 분이에요. 이제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노화로 인한 탈모가 생기신 분이시라서 앞머리 아무리 예쁘게 펌을 해도 경험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뒷머리 펌 탱글탱글하게 좀 곱슬거리게 하시는 분인데요. 탱글탱글하게 굉장히 예쁘신데 앞머리는 숱이 없어서 마르고 나면 부시시하세요. 이런 고객님들 지금 제가 보여드리면요. 탑 부분이 아닌 부분에는 숱이 굉장히 많죠. 근데 탑 부분에는 속이 환하게 보이는 그런 머리세요. 지금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겠어요? 뒷머리는 숱도 많고 탄력 있고 굵고 그러신데요. 지금 컬도 강하게 하시는 분이지만 굉장히 탱글탱글하게 손상 없이 부시시하지 않고 예쁘세요. 탑 부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머리가 거의 없으시죠. 그리고 자라지 않아서 계속 이 부분에다가 탑 부분에 이 가는 머리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한 움큼 잡아서 올려보면 끝이 거의 없어요. 머리가 뿌리부터도 없거든요. 머리가 이만큼 가늘기 때문에 탈모로 인해서 가늘어져서 길지도 않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세요. 지금 뒷머리는 이렇게 한 움큼 잡으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근데 손가락이 안 보일 만큼 많은데 이렇게 많은데 위에는 그렇지 않죠. 이렇게 숱이 많으세요. 이 고객님 이렇게 펌을 좀 강하게 하셔서 항상 연세도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구릿부라고 하죠. 세팅을 마시는 분이고요. 흰머리 거의 흰머리밖에 없는 그런 머리세요. 그래서 앞부분은 댁에서 한 번 더 염색을 하시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 샵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딱 한 달 되신 건데요. 이렇게 많이 자랐고요. 지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앞부분에 보면 숱이 없고 가늘고 아무리 펌을 잘해도 이런 머리 굵게 하면 좋으신데 굵게 하면 죽는다고 연세 드신 분들은 굉장히 빠글빠글하게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 염색할 때 염색을 겹치면 겹칠수록 머리가 손상이 되고요. 또 자라지 않는 머리에다가 계속 펌을 하게 되는 거죠. 2개월에 한 번씩 펌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염색할 때 주의점들 많아요. 먼저 피부에 착색이 되지 않도록 크림 먼저 바르고요. 염색하고 나서 샴푸할 때 굉장히 어렵죠. 잘 지워지지 않아서. 근데 이 크림은 피부에 착색이 안 되기 때문에 샴푸할 때 까맣게 묻어나지 않으니까 좋고요.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조금 흰머리에 이 제품이 묻더라도 흰머리 염색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귀까지 이렇게 크림을 먼저 발라드리고요. 크림 바르는 거는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아요. 여기 어시스트 하는 선생님이 발라주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이렇게 머리숱 없죠. 그래서 앞머리 저희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조금 예민하고 까다로우세요. 그래서 지금 아까 본인이 하고 오신 마스크 하시겠다고 했는데 벗는 거 싫으셔. 잠깐이라도 벗는 게 싫으셔서. 근데 저희가 염색할 때
하나만 안 들어도 안 들었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살롱에서 쓰는 전용 테이핑이 되어 있는 마스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에 테이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면 테이프 이거 떼내면 끈 없이 염색할 때 굉장히 좋아요. 묻지도 않아서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비치해서 드리면 고객님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마스크까지 완벽하게 하고 염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염색하기 전에 어느 정도 수분을 벌써 머리가 다 말라버렸어요. 설명하는 동안에. 그래서 수분을 다시 한번 뿌려주고요. 영양크림을 뿌리 부분 흰머리에는 닿지 않게 듬뿍 바릅니다. 그래서 영양크림 듬뿍 바른 다음에 영양크림 뿌리에 닿지 않게 손가락을 밑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위에는 영양크림이 발라지지만 손가락 밑에 쪽에는 안 발라지겠죠. 손가락의 굵기가 보통 1cm 이상은 넘으니까요. 1cm 정도 자랐는데 1.5cm 정도 되겠죠. 손가락 굵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양크림을 바르면 뿌리 부분에는 영양크림이 안 발라지기 때문에 흰머리 염색하는데 지장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손가락을 항상 넣어서 에센스 바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객님들이 머리 죽는다고 에센스 안 바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손가락을 밑에 넣고 바르시면 머리카락 뿌리에는 에센스나 영양제가 안 발라지고 이렇게 바를 수 있어서 용이하게 바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빗질 곱게 한 다음에 대부분도 이렇게 파팅을 해서 먼저 도포를 한 다음에 도포를 하는데요. 저는 바로 합니다. 대부분들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게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딱 자란 부분에서 5mm 정도만 더 발랐어요. 자란 부분에서 5mm 정도만 이렇게 해서 간결하게 섹션을 나눈 다음에 도포를 양쪽으로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섹션을 이렇게 나눠서 뿌리 부분만 하고요. 다시 잡아다녀서 이 머리가 두피에 닿지 않게 지금 제가 이 머리를 두피에 딱 붙여버리게 되면 그래서 지금 빗 꼬다리를 붙였는데 딱 붙여버리게 되면 예전에 염색했던 부분에 염색약이 묻게 되죠. 그러면 머리가 손상이 옵니다. 그래서 염색을 겹쳐서 하면 할수록 머리는 손상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뿌리 부분만 염색을 합니다. 염색을 할 때 이렇게 도포를 뿌리 부분만 아주 섬세하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뒤로 해주고요. 앞에 부분 굉장히 머리 없죠. 이런 머리는 정말 조금만 겹쳐도 머리가 손상이 되니까 한 번 하는 거, 2번 하는 거, 3번 하는 거 다르죠. 염색을 할 때마다 겹치게 되면 손상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파마는 겹칠 수밖에 없지만 염색은 안 겹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옆머리는 굉장히 건강하기 때문에 뒷머리랑은 많이 자랐는데 이 앞머리는 1cm도 안 자랐어요. 집에서 이번에는 안 하셨거든요. 좀 편찮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앞머리는 앞쪽으로만. 페이스라인 있는 쪽은 앞쪽에서 뒤로만 바릅니다. 그래야지만 앞쪽에 페이스라인 쪽에 머리카락이 묻지 않게, 염색약이 묻지 않게 이렇게 앞에서 위에서 한번 발라주고요. 밑에서 한번 발라주고요. 한 1cm 정도 섹션을 1cm 정도로 하고요. 앞뒤로 바르면 한번 바를 때 5mm씩 발라지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발라질 수 있고요. 한쪽으로만 바를 때는 5mm씩만 섹션을 띱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로 다시 밑에로 한번 바르고요. 위에로 한번 바르고
예전에 했던 머리 염색하지 않게 조심해서, 염색약 닿지 않게 조심해서 탑 부분에서부터 시작했죠. 다시 탑 부분 쪽, 뒤에 쪽 갑니다. 머리 간결하게 빗어서 한 올이라도 예전에 했던 염색 머리에 염색약이 닿지 않게 이렇게 해서 염색을 해줍니다. 다시 위에 이렇게 해드리고요. 계속 이런 방법으로 하고요. 밑에 짧은 머리는 한쪽으로만 발라요. 그래서 고객님의 얼굴에도 묻지 않게, 목이나 얼굴에 염색을 하고 나면 묻는데요. 제가 굉장히 빨리 하지만 얼굴 쪽이라든지 목 쪽, 햄라인을 할 때는 정말 세심하게 천천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염색 위에서 한번, 밑에서 한번 1cm 정도 섹션 뜨고요. 다시 제가 밑에까지 안 하는 건 밑에 머리는 짧기 때문에, 네이프 머리는 짧기 때문에 한쪽으로 다 모아요. 그래서 제가 우선 위쪽 머리, 긴 머리 쪽만 합니다. 짧은 머리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최대로 긴 머리들, 이런 머리들은 위로 올려주고요. 이 머리도 잡기 굉장히 어려워요. 짧아서. 위에서 또 밑에서 한번 하고요. 이 머리도 짧고요. 그래서 다시 밑에서 여기서부터는 한쪽으로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짧기 때문에 묻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밀어줍니다. 가운데 쪽으로 약간 밑에서 위로 이렇게 해서 살짝 밑에서 위로 올려주고요. 목선 할 때는 천천히 묻지 않게 염색할 때 이렇게 선생님들이 조금만 주의를 하면 고객님들 얼굴이나 목에 묻지 않게 염색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대각선으로 살짝 올리면서 이렇게 뒤쪽으로 될 수 있으면 긴 머리에 머리 염색약 묻지 않게 이쪽에서는 뒤로 짧아서 위로 올라붙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뒤쪽으로 옆머리는 넘겨줍니다. 긴 머리 조금 있어서 긴 머리 잡고 될 수 있으면 이 머리 조금 더 올려도 되겠네요. 이 머리 많이 상해 있죠. 집에서도 한번 거의 한다고 그랬어요. 하신다고 했어요. 이 머리도 굉장히 상해 있고요. 탈모가 있어서 가늘기도 하지만 집에서 염색을 한 번 더 하시기 때문에 집에서 할 때는 이렇게 딱 뿌리만 잘 못 하시잖아요, 고객님들이. 그래서 머리가 더 많이 손상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발라주고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고객님들 얼굴에 묻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희 미용인들도 머리가 손상이 안 되면 펌을 했을 때 컬이 예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드리고요. 다시 이 머리 좀 더 길죠. 옆머리라서 뒷머리보다는. 그래서 잡고서는 머리 이렇게 잡고 될 수 있으면 끝부분 염색을 안 합니다. 다시 뒤쪽으로 얼굴 쪽에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뒤쪽으로 다 모으려고 제가 아까 옆머리 할 때 하지 않았어요. 남겨두었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뒤쪽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왼쪽은 다 염색이 됐고요. 오른쪽 다시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1cm 정도씩 슬라이싱을 뜬 다음에 섹션을 뜬 다음에 이렇게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해서 올려서 아래서 위로 바를 때는요, 좀 붙이는 듯이 올려주면 머리가 떨어지지 않고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 텐션 있게. 그리고 앞머리 같은 경우나 옆머리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 라인 쪽에서 뒤쪽으로 올려주거나 이렇게 하시면 앞쪽에가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색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요. 염색도 기술이라는 거를 우리 미용인들이 잊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고객님들은 염색이 바르면 색상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들 염색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염색이야말로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이 컬러라든지 머릿결이라든지 조금만 실수를 해도 달라지죠. 특히 컬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안 되지 않나요? 새치 염색도 마찬가지고요. 멋내기 염색도 마찬가지고 100% 똑같이 맞춘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염색이 고객님들한테 항상 저는 염색이 기술이라는 걸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염색이 기술로 도포를 하고 기술로 염색을 해야지 일반적으로 바르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쓰다 보면은 머릿결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요. 요즘에 홈쇼핑에서 특히 파는 그 오가닉 샴푸들, 오가닉 염색이라고 하죠. 천연 염색이라고. 근데 우리나라 그 염색이나 화장품들이 2%만 들어가면 오가닉이나 천연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객님들은 천연이라고 하면 100%가 천연인 줄 아시거든요. 착각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꼭 말씀을 드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천연이라고 해서 하는 염색들이 빨리 나오죠. 그만큼 PPD가 많이 들어가 있는, 우리 몸에 안 좋은 성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죠. 암모니아가 안 들어갔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제품은 암모니아가 안 들어갔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암모니아가 들어가면서 냄새는 나지만 암모니아가 머릿결을 부드럽게 하죠. 그래서 염색이 항상 기술이라는 거를 고객님들께 입력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짧기 때문에 위아래로 할 수가 없어서 5cm, 5mm씩만 섹션을 하고요. 이렇게 뒤쪽으로 밀어줍니다. 약간 사선으로 밀어주면 귀나 이런 데 묻지 않겠죠. 약간 붙이듯이 해서 이렇게 밀어줍니다. 다시 어떠세요? 지금 목이나 이런 데 약이 하나도 안 묻었죠. 보이시나요? 사선으로 이런 부분 할 때는 천천히, 그리고 염색이 됐던 부분, 그런 부분에는 염색을 하지 않았고요. 앞머리 깔끔하게 이렇게 페이퍼지로 붙여줍니다. 이거는 세팅 말 때 언더페이퍼로 쓰는 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다 붙이지 말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잘라서 한 1.5cm 정도 폭으로 잘라서 붙여주시면 좋고요. 뒷머리, 고객님이 고개를 이렇게 들거나 이러면 염색부에 묻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붙여주면 묻지 않아서 샴푸할 때도 좋고요. 염색부에 묻지 않아서 깔끔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고객님 목에도 더 이상 묻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나 정도만 붙여줘도 좋고요. 머리카락 염색되지 않는, 도포되지 않는 부분 안 될 수 있게 이렇게 빗으로 빗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드라이를 해드렸습니다. 이 고객님이 항상 이렇게 집에서 세팅을 하시거든요. 머리숱 많아 보이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 거의 보이지 않아요. 가늘고 없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리숱 굉장히 많아 보이게 이렇게 드라이를 했고요. 이 드라이 하는 법은 제가 다음 회차 때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염색 간단해 보이지만 정말 어려운 것이 염색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염색 손상되지 않게, 그리고 또 고객님 얼굴에 여기저기 묻지 않게 염색하는 방법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깜빡했는데요. 이렇게 드라이 하기 전에
에센스를 충분히 바르고 드라이를 하고요. 그리고 또 드라이 하고 나서도 제가 스프레이는 아주 조금, 이 고객님은 스프레이 많이 하시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스프레이, 강력 스프레이로 아주 조금 세팅하면서 약간 뿌렸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영양크림 발라서 이렇게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님은 정말 연세도 많으신 고객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으세요. 오늘도 어느 분이 연세 이렇게 많아 보이지 않은데 90이 다 되신 분이냐고 깜짝 놀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연세는 드셨지만 머리 정말 예쁘게 하고 싶은 거는 다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여자라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염색부터 잘해야지만 펌을 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머리를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염색도 기술이라는 걸 오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